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왜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지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 좀 바빠요. 평범한 말입니다. 차가운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고 난 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오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시 나를 귀찮게 생각하는 걸까? 나는 그 사람에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이 감정의 이름이 바로 서운함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단 한 문장만 말했을 뿐인데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오래 흔들릴까요? 왜 어떤 말은 몇 초 만에 끝났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몇 시간이나 계속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깊이 연구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스스로 만든 생각이라고. 이 말은 조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서운함 대부분은 사실 상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기대 때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런 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야 한다. 그 사람이라면 나를 더 배려해야 한다. 그 사람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대가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말해야 할까요?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마음속에서 정리해야 할까요? 사실 서운함에는 생각보다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한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감정이 커지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운함을 훨씬 줄이는 한 가지 생각을 차분하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다음에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예전과 조금 다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신은 이미 이 한 문장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생각보다 많은 서운함을 조용히 멈추게 만듭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미묘한 곳에서 흔들립니다. 거대한 배신이나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은 아주 작은 순간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넵니다. 평소처럼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반응은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짧습니다. 아, 그래요. 단 3글자입니다. 그 말은 분명 아무 문제도 없는 말입니다. 무례한 것도 아니고 공격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파문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차갑지? 이 질문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질문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곧이어 또 하나의 생각이 이어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무거운 생각이 따라옵니다. 혹시 나를 귀찮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때부터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사람은 여전히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저 짧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사실보다 해석을 더 빨리 만들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관찰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언제나 자신의 기대를 통해 현실을 해석한다. 우리가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항상 그 안에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런 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더 따뜻하게 말해야 한다. 그 사람이라면 나를 더 반갑게 맞아야 한다. 그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이 기대들이 대부분 상대에게 한 번도 말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대가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기대가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은 금세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서운함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해? 나한테 화난 거야? 이 방법은 순간적으로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화는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상대는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생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괜히 기대했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감정은 훨씬 더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며 아주 짧은 하나의 문장을 제안합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일 수도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생각의 속도를 잠시 멈추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대부분 첫 번째 생각이 아니라 두 번째 생각에서 커집니다. 첫 번째 생각, 왜 답장이 없지? 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관찰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생각, 나를 무시하는 건가? 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리고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바로 이 해석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방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두 번째 생각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바로 따지지 않고,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감정이 말하고 있다. 이 문장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기 위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서운하다. 하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서운함이 올라오고 있다. 이 두 문장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감정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두 번째 문장은 감정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이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순간 그 감정은 이미 절반 정도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명령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 말하도록 만든다. 그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저 아주 짧은 순간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말하고 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마음속에서 잠시 머무르는 동안 점점 더 커집니다. 마치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내려가며 점점 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실을 오래 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위에 수많은 해석을 덧붙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평소라면 그 사람은 금방 답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답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이 사실 하나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후 바쁜가?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생각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면 마음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나한테 답하기 싫은 건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무거운 생각이 이어집니다. 혹시 내가 귀찮은 사람인가? 이때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서운함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떠오른 생각들 중 확실한 사실은 단 하나뿐입니다. 답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우리는 실제 사건보다 그 사건에 붙인 의미 때문에 더 괴로워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일부러 상처 주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변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대부분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이런 해석을 사실처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운함은 점점 더 커지고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의 확신처럼 느껴집니다. 역시 그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때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내려진 마음은 상대의 행동을 그 결론에 맞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다음날 평소처럼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서운함이 커진 마음은 그 인사마저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하지? 애 같은 행동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운함이 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해석을 멈추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 하나를 제안합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기대했던 걸까? 이 질문은 놀라울 만큼 많은 감정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을 상대에서 자신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조용히 생각해보면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분노를 키우고 두 번째 문장은 이해를 시작하게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이 따뜻하게 공감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반응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순간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 아마 힘들었겠네요. 나 많이 속상했겠어요. 와 같은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짧은 반응이 더 차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물러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단지 자신의 방식으로 반응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듣고, 어떤 사람은 짧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어긋나면 서운함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보려고 한다. 그래서 서운함이 올라올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기대했던 걸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우리는 그제야 서운함의 진짜 이유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 인간의 마음은 곧바로 행동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말을 꺼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나한테 화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생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괜히 기대했네. 이 두 가지 반응은 서로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감정이 결정한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정이 가장 크게 말하는 순간 인간의 판단은 가장 약해진다. 그래서 서운함을 다루는 세 번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행동을 조금 늦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시간이 조금 지나야 형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 즉시 행동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바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바로 따지지 않고,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규칙을 하나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하지 않는다. 이 규칙은 생각보다 많은 감정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말 중 상당수는 잠시 후에 후회할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몇 시간 동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마음속에서는 왜 이렇게 답이 늦지? 나를 피하는 건가? 요즘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하는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집니다. 답장하기 싫으면 그냥 말해. 이 메시지는 순간적으로 속을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화는 더 어색해집니다. 상대는 자신이 비난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메시지를 하루만 늦게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경우 그 메시지는 보내지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마음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늦게라도 미안해. 오늘 너무 바빴어. 라고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마음이 처음보다 훨씬 조용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예민했나? 이것이 바로 시간이 감정해주는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동은 빠르고 강하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서운함을 다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시간을 감정의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잠시 산책을 하거나 책을 몇 페이지 읽거나 물을 한 잔 마셔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감정이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파도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파도는 처음에는 높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꽉 채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만 시간을 두면 그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해집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고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에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나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이 말들은 모두 서운함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대부분 상대를 이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 속에는 당신이 잘못했다 는 숨겨진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방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곧 이런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너도 예전에 그랬잖아. 그리고 어느새 서운함을 해결하는 대화가 아니라 누가 더 옳은지 따지는 대화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운함이 조금씩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가 생기면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 항상 나만 이런 느낌이야. 이 순간 상대는 당황합니다. 이 감정이 언제부터 쌓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말할 것인가, 말하지 않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할 것인가라고 보았습니다. 현명한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상대의 행동을 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그때 조금 서운했어요. 제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복잡했어요. 이 말들은 아주 조용한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말은 대화를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 속에는 상대를 공격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말 대신 내 마음이 이랬다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비난을 들으면 자신을 방어하고 이해를 들으면 자신을 돌아본다. 그래서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먼저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대를 조용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제 메시지를 보냈을 때 답장이 늦어서 조금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세 문장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대화를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느낌이었구나. 미안해. 그런 줄 몰랐어. 처럼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감정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쏟아낸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감정을 조용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말할 때 이 한 문장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기보다 내 마음이 어땠는지 말하라.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대부분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아주 오래 붙잡습니다. 상대의 행동을 계속 떠올리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 안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이 조금 잘못된 방향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운함의 상당수는 상대의 행동보다 우리의 기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야 한다. 그 사람이라면 나를 더 배려해야 한다. 그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 이 기대들은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마치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냉정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고통 대부분은 욕망과 기대에서 태어난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놀랍도록 현실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 우리를 서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답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조금 낮추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이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어떤 친구는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서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빠르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대와 현실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바로 서운함이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한계를 먼저 이해한다. 이 말은 타인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이 있고 그 사람의 속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원래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처음에는 조금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문장은 마음을 훨씬 자유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생깁니다. 기대를 조금 낮추면 작은 행동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평소 연락이 많지 않은 사람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이 정도는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대가 조금 낮아진 마음은 먼저 연락해줬네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덜 기대하는 사람은 덜 실망한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 같은 감정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의 짧은 말에서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서 혹은 너무 조용한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나는 또 서운해졌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의 답을 언제나 바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저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감정은 당신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가? 서운함은 단순한 불편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던 어떤 기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더 진지하게 들어주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를 조금 더 특별하게 대해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대들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언제나 현실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잘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툽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어떤 사람은 그럴 여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상대의 행동 사이에는 언제나 작은 간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바로 서운함이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조금 더 조용히 바라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운함은 상대를 이해하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이해하게 만드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 유난히 마음에 오래 남는다면 그 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대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올라올 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은 상대를 평가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감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서운함이라는 감정도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신호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를 자기 이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타인의 행동에 덜 흔들립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조금 아프구나.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 두 문장은 마음을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순간 감정과 싸우는 대신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서운함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마치 비가 내린 뒤 조용히 맑아지는 하늘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감정을 만납니다. 기쁨도 있고 기대도 있고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도 있습니다. 그 감정들 사이에서 서운함은 특별히 조용한 감정입니다. 분노처럼 크게 폭발하지도 않고 슬픔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 한쪽에 작은 무게처럼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을 바로 밖으로 내보내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둡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서운할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감정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오래 관찰한 끝에 아주 조용한 결론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세상보다 마음에서 더 크게 만들어진다.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오래 흔드는 이유는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의 기대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다루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감정이 말하고 있다. 이 문장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잠시 바라보기 위한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혹시 내가 너무 기대했던 걸까? 이 질문은 상대를 변명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만약 그 감정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조용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금 서운했어요. 이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덜 기대하는 사람은 덜 실망한다. 이 말은 체념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아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대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 단단히 붙잡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운함이 찾아와도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오래 붙잡지 못합니다. 그저 잠시 머물렀다가 조용히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같은 상황이 다시 찾아와도 우리는 예전과 조금 다른 마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감정이 또 왔구나. 그 순간 서운함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이 가지는 가장 조용한 힘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